네, 지난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좀 떠들었던 종목들의 주가들이 좀 그래도 괜찮게 가네요. 역시 실적, 예, 실적은 못 이기죠. 실적 좋은 종목들은 결국 그 기업 가치에 의해서 네,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주가는 떨어지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 저번에 C큐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아직 멀었어요.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간 것은 네, 목표까지 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예. 아직 멀었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CIS 실적 아주 좋았죠. CIS 실적 좋았고, 올해 상반기 EPS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뭐, 이건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들은. 2024년도, 2025년도 실적 전망치가 바뀌어야 되고, 안 바뀌어도 연평균 49%의 성장이면 엄청난 거죠. 그 CIS 같은 경우는 지금 CIS하고 제가 P&D를 동시에 묶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은 2차 전지 장비 위주예요. 좀 2차 전지가 안 좋잖아요. 지금 다들. 뭐, 전기차 지금 요즘 분위기 다들 아셔서 아시겠지만은. 근데, 얘네들은 장비 쪽인데 괜찮은 게, 과거에는 이제 습식 공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건식 공정이라는 걸로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건식 공정은 기존의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한 15%에서 20% 정도의 이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이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쪽에서 이런 이 장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나타나는 걸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주 잔고도 꽤 높고요. 그렇습니다. 수주 잔고 예, 수주 잔고가 높죠 지금. 그렇죠. 매출 대비 수주 잔고 비율을 보시면은 한 4배 정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4년치 일감을 가졌다라는 거. CIS도 그냥 단순히 그쵸, 매출 대비 수주 잔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최근에 실적만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구조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볼까요? 뭐, 주가 아직 멀었죠. 예, 이거 뭐 박스권에도 못 미치는 지금 주가고, 주식은 항상 그래야 돼요. 안 좋을 때 싸게 사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안 좋아야지 싸게 살 수 있죠. 뭐 좋을 때 어떻게 싸게 삽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클래시스 한번 볼까요? 피부 미용기기인데, 네, 예전부터 요 종목은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2022년도부터 떠들었던 종목입니다. 계속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은 피부 미용기기 이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좀 할게요. 지금 주가가 오르니까 드디어 슬금슬금 이 증권사 놈들이 떠들기 시작을 해요. 평소에 실적 좋고 저평가 있을 때는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이제 기관 놈들, 자기들이 이제 고객들은 개인이 아니죠. 증권사의 고객은 개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증권사의 고객,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고객은, 애널리스트가 법인사업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즉 기관을 고객으로 하고 있어요. 고객이 이제 슬슬 주식을 팔 때쯤 되면은 이제 좋다고 떠들죠. 평소에는 절대 얘기는 안 합니다. 입 꼭 다물고 있어요. 왜냐면 개인들한테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자기들이 이득 볼 게 전혀 없으니까. 언제 떠든다? 개인들이 필요할 때. 개인들이 필요할 때 떠들기 시작합니다. 언제? 주가 좀 올려줘. 혹은, 야, 우리 고객인 기관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니들이 좀 설거지 좀 해줘. 우리 고객님이 식사 다 하셨으니까 니들이 퐁퐁남
설거지 좀 해줘 이럴 때 떠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좀 기분 나쁘게 자꾸 그 피부 미용 기기에 대한 종목들이 증권가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슬슬 이제 개인들을 꼬드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라. 혹은 아직 투자의 길이 좀 열려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제 클래시스를 한번 볼게요. 자,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올라갔으면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것들이 실적입니다. 기업에 대한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그 가치를 뭘로 증명을 하느냐. 손흥민이 축구를 잘한다 그 떠들고 축구 선수로서의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값이 높잖아요. 그 가치를 뭘로 증명합니까? 몇 골을 넣느냐잖아요. 공격 포인트가 얼마나 됐느냐, 골인 뭐 어시스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그동안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편하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재료 다 갖다 버리세요. 실적입니다. 재료는 증명되지 않는 혼자 떠들고 있는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그 가치예요. 그 가치가 증명이 돼야죠. 뭘로? 실적으로. 그래서 실적을 이기는 소음도 없고 실적을 이기는 악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클래시스는 이제 피부 쪽인데 중요한 것은 피부 장비가 있고 이제 소모품이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를 갖고 왔습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여러 장비가 있어요. 여러 장비가.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피부 관련된 기기는 고주파가 있고 레이저가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고주파예요. 왜냐? 둘 다 장비인데 레이저 장비도 있고 고주파 장비도 있는데 레이저 장비는 소모품이 없어요. 고주파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한번 사게 된다면 이게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제 친구가 이제 피부과 의사인데 물어보니까 아이고 가격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이게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모품이라는 거예요. 고주파는 소모품이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기기는 별로 시장에서도 별로 인정을 안 받아요. 왜냐면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둘 다. 근데 소모품이 있는 것은 환자가 올 때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소모품을 보겠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이제 클래시스의 슈링크라는 게 있죠. 이건 뭘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있고, 얘가 모델로 됐네요. 잠깐만, 왜 안 내려가지? 잠시만요. 다른 걸로 볼까? 메디컬. 예,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게 소모품이에요. 카트리지라고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 복부 초음파 같은데 이제 검사하게 되면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배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젤. 바로 그 젤이에요, 이게. 카트리지. 이거 여기서 이렇게 꾹 누르면 이제 그 젤이 나오는데, 젤을 그 원하는 뭐 허벅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걸 바르고 나서 거기다가 고주파를 쏴요. 그러면은 그 고주파가 어디까지 이게 투입되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좀 얇게 혹은 아주 깊게 이 진피층이거든요. 이 표피층 같은 거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피부는 진피층을 건드려야지. 피부가 이제 좀 이제 처지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내 피부가 늘어지는 거 처지는 거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진피층을 건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뭐랄까 피부가 이게 뭔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충격이 오니까 이 부분을 뭔가 이렇게 이게 좀 활성화를 시켜요. 막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진피층이 좀 탱탱해집니다. 이것들이 여기다 충격을 주니까. 그래서 이 깊이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것들이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걸 공급한 뒤에 이 케이스 있잖아요. 이걸 다 수거해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진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환자가 올 때마다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클래시스, 비올, 원텍 뭐 이런 종목들이 모두 이런 초음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쪽 분야는 뭐 세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코로나 때 일부 살짝 떨어진 거 외에는 그냥 엄청난 고성장이 나오고 있죠. 예. 이제 그런 게 있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의 매출액이 전년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매출도 이미 넘어서고 있고, 자, 영업이익률을 보십시오. 영업이익률 50%대 구경해 보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엄청나게 남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집약적 기업이죠. 그러니까 원재료, 저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만들 때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고, 기술 집약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비싸게 팔아도 어차피 그 피부과 쪽에서는 환자한테 이 가격을 모두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격 부담을 갖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비빨. 좋은 장비가 들어왔다. 그러면 환자들한테 그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잖아요. 모든 가격은 환자한테 모두 다 그냥 전가시켜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환자들도 가격 저항력을 갖지는 않죠. 왜냐? 내 피부만큼 소중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모두 예. 자,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 상반기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전년 대비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또 초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분기 때 29%, 영업이익은 33%. 그 매출액은 20%대, 영업이익은 30%대. 이야, 아주 견조한 실적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아직도. 그래서 이걸 짓게 하면은 매출액은 상반기 2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가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41%가 증가했어요. 네, EPS 42% 증가. 아주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 더 실적이 좋게 나왔고, 매출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클래시스라는 장비 쪽,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소모품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수출과 이제 내수가 있는데, 수출 실적, 매출 비중이 35%로 장비, 클래시스 장비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죠. 35%로. 이게 수출이 31%의 매출 성장을 이뤘어요. 이번엔 소모품을 보겠습니다. 소모품도 매출 비중이 이게 수출과 내수 다 합하게 된다면 거의 뭐 40% 정도 되잖아요. 야, 이거 수출이 또 3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쪽은 수출이 31%의 매출 성장이었는데 소모품은 그보다 더 많이 팔렸죠. 어차피 장비를 산 고객사들은 얘들로부터 소모품을 계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장비는 한 번 판매하면 그만이지만은 소모품들은 꾸준하게 팔리죠. 그리고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과 쪽은 이제 의사들이 이걸 취급을 하는데 해외 쪽은 법이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굳이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관리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도 라이센스가 없는 데에서도 일단 이런 것들을 시술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해외 쪽의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수출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지금 내수보다도 더 큰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이제 34%가 증가했다. 해외에서도 이런 피부과 장비를 다루는 그 국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특히, 이걸 못 이겨요. 일본과 유럽 업체들이 원래 이쪽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는데, 이 가격 경쟁력에서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기술력도 일단 있고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실적이 나왔고 이제 하반기 실적을 이렇게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 30%, 영업이익은 20%, 40%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좋을 것 같다. 연간 실적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2025년도, 2026년도 이러한 고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볼 때 내년도도 올해 대비 올해는 한 32% 정도의 이익 성장이
나타날 걸로 이제 보고 있고, 내후년도도 20%대의 고성장이 나타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EPS, 주당 순이익은 연평균 28%씩 올라가고, 올해가 많이 올라가네요. 전년 대비 45% 정도 성장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주가가 이렇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은 자, 지금까지 이제 스토리였고, 이제는 적정 주가를 우리가 따져봐야죠. 이 적정 주가를 따질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게 고민이 있을 거예요. 자, 업계의 지금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냐면, 업계는 지금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한 6만 원, 12개월 포워드 한 6만 7천 원 정도를 잡았는데, PR이 너무 높아요. 이 종목은 저라면은 이거는 제 친구가 저한테 만약에 야 이거 지금 사도 돼? 이렇게 물으면 야 굳이? 이건 왜냐면은 이 성장률 대비 목표 PR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의 목표가를 PR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37이 나오는데 연평균 성장률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지금. 연평균 성장률은 28인데 이건 37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주가가 이건 전 23밖에 못 주겠습니다. 이게 연평균 성장률 28에다가 20%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23.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럼 똑같이 28로 적용할게요. 28. 뭐 그렇게 없어요. 지금 적정 주가예요. 이 종목은 적정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러겠죠. 어차피 뭐 수급에 의해서 또 이제 사람들의 기대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데, 자, 기분 나쁜 얘기를 할게요. 왜 지금 클래시스를 자꾸 사라 증권사에서 이렇게 떠들까요? 왜 하필? 이때 왜 안 떠들고? 이때는 안 떠들고 왜 지금 떠들까요? 적정 주가에 도달했으니까. 그리고 목표가를 터무니없이 이 가격에다가 해놓고선 개인들 보고 설거지하라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 12개월 포워드 지금 6만 7천 원이야. 36%더 먹을 수 있어. 1년 뒤에. 지금 당장 올해 3, 4개월 남았죠. 23%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어. 지금 사. 이거는 전형적인 덫을 지금 여러분들 발밑에다가 덫을 깔아놓고 매수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라면은 뭐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저라면 더 좋은 종목을 놔두고 왜 이런 종목에 할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주가가 오르면은 이 주가 올라간 거에 반응을 해요. 앞으로 더 가는 거 아니야? 떨어질 때는 반응을 안 해요. 이건 망조 들렸어. 이거 망했어. 끝났어. 이러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은 여기에 또 흥분을 합니다. 더 갈 것 같아서. 허나 이 주가는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PR 흐름을 볼게요. PR의 중간값이면은 한 PR 한 20 정도, 28 정도, 23 정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23을 준 게 이 기업이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니고 23이면 중간값이잖아요. 딱 맞죠. 성장률에 할인율 20%. 왜 이 성장률이 앞으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2024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러한 고성장이 앞으로도 나온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그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그 부분 때문에 할인율을 20%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목표 PR을 23으로 잡는 게 맞아요. 중간값. 적정 주가를 벗어났습니다, 이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 종목의 예찬론자입니다. 클래시스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제 최고의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도 예전에 이제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다가 담아서 아주 좋은 실적을 낸 적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서나 클래시스를 극찬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가격. 스토리에 속지 말고 핵심은 가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게요. 비율을 보겠습니다. 비율도 같은 종목이에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이건 또 마이크로 니들 그냥 작은 바늘 같은 경우 있어가지고 피부에 침투율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쪽에 있고 브랜드명은 이제 스칼렛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죠. 영업이익률 6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절반을 이미 넘어섰고요. 수익성 개선도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43%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0%가 전년 대비 증가했죠. 그래서 이것을 누적으로 보시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32% 증가, 영업이익은 60%가 증가를 했습니다. EPS는 지난해 2분기가 이제 일회성 이익이 나왔어요. 영업과 관련 없는 일회성 이익이 나왔는데 요걸 이제 무시해 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 성장률은 32%지만은 이거보다 사실상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자 이제 부문별 실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의료 기기가 있고 의료 소모품 쪽이 있는데 의료 기기가 주력이잖아요. 이게 다 합하면 이제 66%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안 좋네요. 내용이 안 좋네요. 실적은 좋아졌는데 내용이 별로야. 일단은 수출이 16%가 역성장을 했어요. 내수가 무너졌네요. 이게 내수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지금 무너졌고, 다만 이제 소모품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이 소모품은 과거의 비율이 거래처에다가 이제 장비를 공급을 했는데 그 거래처로부터 그 소모품 요청은 계속 들어오니까 소모품 쪽에서 매출 성장이 좀 많이 일어났네요. 이러고 개인용 미용기기가 요즘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용 미용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봤어요. 뭐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이게 개인용 미용기기가 경쟁이 치열한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효과가 별로 그렇게 크게 좋지 않다라는 거. 왜냐면은 피부과 의사가 시술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효과가 없죠 사실상. 왜냐면 그 주파수가 그렇게 이게 세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부에 전달되는 뭐 효과가 높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또 누구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러 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지만 몇 번 하다가 그만둘 것 같은데. 아무튼 경쟁 쪽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 비중도 거의 없고 성장률도 뭐 형편없네요.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실적이 좋은 게 이제 기술 이전 수입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막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일회성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적이 지금 2분기 때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기 좀 어렵다. 아무튼 수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이 전체적으로 39% 하는데 내용적 측면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물론 이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으로서 현재 평가를 보게 된다면은 클래시스와는 약간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분기 실적 전망은 이게 이제 2분기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2분기 때 이 매출액이 43%가 증가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도 영업이익도 이제 70%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좋은데 이게 아까와 같은 이 기술 이전 수입이거든요. 이게 또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2024년도 3분기 실적을 이렇게 추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건 믿음이 가나요? 이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3분기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 뭐 나오면은 좋은 건데 일단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연간 실적 추정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2024년도 이 실적을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일회성 실적에 나와서 2분 올해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3분기에도 그러한 것들이 재현될 것이다라는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제 물론 이제 낙관적이신 분들은 야,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죠. 따라서 올해 2024년도 이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3분기 실적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오면 좋은데 그리고 2024년도에 이 정도 실적을 가정한 뒤에 그 다음에 성장률이 자로 잰 듯이 또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성의 없게 지금 해놓은 것 같아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신도 아니고 앞으로의 전망치는 과거의 실적 이 추세를 보고 전망을 하는데 저런 것들이 일회성인 것을 좀 감안할 때 그것들에 대한 안배가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따라서 이 기업이 지금 연평균 28%의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률에 대한 신뢰도 그래서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23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가를 정했는데 이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성장률. 근데 과거 대비 좀 높죠. 과거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 이 정도 줬는데 앞으로의 성장률이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가정하에 앞으로 주가는 25% 그리고 1년 뒤에는 38%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놓고선 비율 지금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 와 있어요. 흔들리기 시작하죠,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좀 빠지고 있죠. 주가 빠진 게 뭡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 숫자는 좋게 나왔는데 내용물이 안 좋아. 아까처럼. 기술 이전에 대한 일회성,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흔들리다가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종목을 이제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라면 추천 못 하겠어요. 저도 추천 못 하겠어요. 근데 증권가는 추천을 하죠. 왜냐면 얼굴 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숨어가지고 문서만 가지고 하는 거고 자기가 추천한 게 아니라 리포트만 썼을 뿐이고 기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사라고 떠들고 있잖아요. 오늘 방송은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도 그동안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으로 좀 했잖아요. 요거는 실적 좋고 저평가니까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내용이었다면은 오늘 방송은 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원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택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원택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주가 떨어지고 있죠.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 따라가는 건데 얘네는 이 고주파 쪽도 있지만은 레이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레이저도. 클래시스는 원래 고주파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루다라고 있습니다. 이루다하고 합병을 상장기업입니다. 얘네는 레이저 쪽입니다. 레이저. 그래서 이걸 합병을 해서 아마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레이저 같은 건 이제 토닝이죠.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지우는 쪽으로. 그래서 피부과에서 다들 필요로 하는 건데 이 둘 다 가지고 이제 시너지를 좀 내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원택은 둘 다 이미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국내 내수 실적이 무너졌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됐는데 일단 지금 매출액이 지금 이게 약간 우하향을 지금 하고 있죠. 올해 2분기는 조금 1분기 대비 좀 반전이 일었는데 지난해 2분기 때 실적과 비교했을 때는 어림없죠. 지금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의 차이가 좀 크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성 개선이 좀 안 일어나고 있어요. 가격을 깎나? 안 팔리니까 가격 할인을 들어갔나? 그래서 매출액은 13%가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무려 47%나 떨어졌어요. 영업이익이 떨어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알면서 제 괜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동안 이제 딜러를 통해 가지고 판매를 했던 건데 직원들을 더 뽑아가지고 수익을 나누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직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판매를.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인건비는 이제 먼저 들어간 거죠. 인건비가 먼저 투입이 된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판만 확대 영업 상황이죠. 그러니까 판관 비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서 야 엄청나게 올랐네요. 판관비가 매출액은 떨어졌는데 판관비는 57%나 증가했습니다. 그냥 과도기적 정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를 했을 때는 그 탄탄한 판매 네트워크라는 게 일단 있는 상황이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안정적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들 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부분 버리고 이제 직원들을 뽑았는데 초기에 이제 인건비 투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잘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건 과도기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특정 기업의 이제 실적을 분석하게 되면 갑자기 왜 판관비는 오르고 매출은 떨어졌을까 이렇게 보면은 딜러를 바꿨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매출 공백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나중을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직판만 그쪽 직접 판매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됐을 때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과도기적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네요. 보니까 이제 에스테틱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죠. 내수하고 이게 다네요. 96% 정도. 피부 관련된 거니까 이것들이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 쪽에서 좀 안 좋았네요. 이런 부분이 있고 홈케어 같은 거 다 안 좋아요 지금. 매출 비중도 안 좋고 저 아까도 그랬잖아요. 홈케어 쪽도 다 안 좋다고. 효과가 없어요. 사실 이게 강도가 낮으니까 일회성으로 판매가 되고 더 이상은 좀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2024년도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지역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브라질과 중국 쪽. 그래서 지금 영업 수익성도 안 좋아지고 이거는 이제 인건 부위 판관비가 증가하니까 이제 이런 수익성이 안 좋아졌고 판매도 별로 흐지부진. 대신 이제 증권가는 이제 3분기부터 좋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저점 찍고 직원들의 어떤 숙련도 이런 것들이 판매 네트워크망이 좀 개선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을 뜯어봐야 돼요. 실적 나오는 거 봐야 돼요. 여기 매출 성장 36% 증가, 이게 증가. 그래서 원택은 어찌 보면 긁지 않는 복권인데 다들 실적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아까 지금 클래시스하고 비율은 이미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적정 주가에 이미 도달을 했어요. 2024년도 연말까지 나올 실적에 이미 현재 주가는 도달이 됐고 이제 문제는 이제 내년이죠. 내년도도 고성장을 이어나갈까에 대한 그런 과제는 남겨져 있지만은 원택은 지금 당장 올해 3분기 만약에 흐름이 진짜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럼 원택을 매수해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이 이제 증권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죠.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올해 상반기 실적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하반기에 과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3분기 실적 기다려봐야죠. 3분기 실적은 11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네, 뭐 이런 뭐 소설을 일단 써놨어요. 나와봐야 됩니다. 이거는 실적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PER은 좀 부담이 없어요. 이 기업에 대한 적정 주가를 6,700원, 뭐 지금부터 12개월 뒤에는 8,000원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는 한 5,900원 정도 되고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은 네. 피부과에서 그 증권가에서
그 헬스케어 쪽 이 기기, 그러니까 미용 기기도 뭐냐면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예요. 이게 왜 수혜주냐? 이 장비. 이 장비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내 친구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조그만 이제 피부 이원실,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 피부샵에서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구입하기보다는 이제 리스라든지 이런 쪽 할부 금융을 좀 이용할 텐데, 그럼 이제 금리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에 일단 좀 들어가요. 참고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장비 중에서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특히 치과용 있죠. 치과용. 병원용은 병원에서 돈을 대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치과용 장비는 가격이 수천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그걸 돈을 대야 되는데 그거를 현금 주고 못 사잖아요. 뭐 카드 긁을 수도 없고, 개인 카드를. 치과 의원은 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가격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리스를 보통 하는데, 지금 금리가 좀 비싸니까 리스를 이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주가 헬스케어 장비 쪽이 이제 그쪽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조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추천하기보다도 증권가에서 하도 요즘 떠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 경계심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일단은 녹화를 해봤습니다.